congratulate you for your recent inauguration. I understand you've been only a few weeks in office. Thank you very much. 스페인 안에서 지금 현재 K 컬처가 또는 K 문화가 또 K 요리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말 더 경력이 많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위가 먼저 나왔습니다. 중국 대신 이제 유럽으로 눈을 돌리겠다. 세일즈 외교 얘기인데요. 오늘 뉴스탑10도 먼저 스페인으로 가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외교 일정에 돌입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 밤 9시 30분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밤 10시쯤 나토 정상회담의 회의에 참석을 해서 3분가량 연설을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어제 순방 일정으로 스페인 국왕 만찬에 참석했는데 그 모습부터 좀 더 길게 만나보겠습니다. Sus Excelencias, el presidente de la República de Corea, el señor Kim Jong-il. Great pleasure to meet you. My pleasure. Nice to meet you. And the First Lady over here. To congratulate you for your recent inauguration. I understand you've been only a few weeks in office. Thank you very much, Your Majesty. 먼저 순방 스케치부터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스페인 국왕이 직접 이쪽 와서 사진 찍으십시오라고 김건희 여사에게 얘기를 할 정도로 어제 이 국왕과의 만찬 일정 여러 얘기들 화면도 많이 쏟아졌는데요. 이도원 의원님, 네네. 영국에 비해서는 사실 이런 그 국왕 체제 스페인이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펠리페 6세도 꽤 외교 활동을 많이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유, 스페인이 한때는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그 문화유산 굉장히 찬란하고 마드리드에 지금 스페인 저 왕족의 그 전통이 굉장히 잘 그렇죠.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왕 초청 만찬으로 일단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다자 회담은 이제 처음인데 무난한 출발한 것 같고 저 행사에서 일단은 이제 참석한 정상들 한 번씩 보는 기회가 됐고. 예. 요 행사 이전에 이제 미리 그 한 호주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래서 경제, 그다음에 안보, 특히 이제 북한핵 관련해서 협력을 약속했고 무난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아까 앵커가 잠깐 말씀하신 대로 9시 반에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이 있고 10시에 이제 3분 그 나토 연설이 있는데 두 행사가 이번 순방의 이제 메인 이벤트. 공식적으로 이제 경제는 따로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해 볼 만하고. 예. 다만 그 호주 정상회담 그 전후해서 핀란드 대통령하고 만남, 그다음에 나토 사무총장하고 만남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조금 연기되거나 취소됐는데 다자 정상회담에서는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만 이제 처음으로 나토를 방문한 거기 때문에 나토 사무총장이 국가 원수는 아닙니다만 추후라도 잠깐이라도 만나는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순방 기간 동안에 윤 대통령 부부의 첫 동반 일정이었습니다. 스페인 국왕 부부와 이렇게 기념 촬영도 하고 짧게나마 환담도 나눴는데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벌써 두 번째 만남을 갖는 인물이 하나 있죠. 바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사진 촬영할 때 김정일 국장 여기 이쯤에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도 짧게나마 인사를 먼저 윤 대통령이 나눴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세간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하고 악수하면서 다른 사람 쳐다봤다. 그래서 노루고 악수 아니냐고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참 왜 그렇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그런 소설 제목도 있긴 합니다만 예. 그런 정상회담 지금 장면 나오는 저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 보면서 그 옆에 있는 분하고 쳐다보면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예.
이런 너무 사소한 걸 가지고서 전체 내용들을 이렇게 규정하려는 그런 태도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축구를 봤다 그러니까 왜 거기 가서 그 공부 안 하고 축구 그 경기 봤다고 하느냐 하지를 않나. 예. 그럼 만약에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보다 기시다 총리하고 먼저 악수했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홀대받느냐 이런 식으로 아주 사소한 것들로 전체 회담의 의미나 중요성들을 갖다 이렇게 평가하려는 이런 태도는 좀 없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먼저 악수를 한 다음에 짧게 악수를 하고 그리고 곧바로 저렇게 불가리아 대통령과 악수를 좀 길게 하면서 하는 모습을 두고 일부 야권 성향의 뭐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여러 반박을 했는데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순방 때도 뭐 이른바 문 대통령이 가운데 서 있고 양옆에 정상들이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을 두고 또 당시에는 이제 반대편 진영에 있는 인물들이 또 비판 공세에 나섰고 그런 기억도 좀 나거든요. 실상 이제 뭐 나토 회의가 정상회의가 첫 외교 무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기대도 많습니다만 걱정하는 모습도 많거든요. 방금 말씀했듯이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간담회 중에 무엇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프리미어 축구 봤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당연히 뭐 계속 비행 시간 내내 축구를 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하는 과정에서 예. 어떤 소감을 묻는 과정에서 이런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예. 충분히 국민들께 신뢰감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바이든 대통령과의 악수에 있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도 불가리아 대통령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나토 정상회의 갔기 때문에 예. 경제와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얻을 걸 얻어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 한일 어떤 정상의 단독 회담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아쉬운 측면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과 핀란드 대통령 간의 단독 회담이 취소됐다는 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남은 시간 동안 또 국민들께 신뢰할 수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더 좋겠다 생각됩니다. 수년이 됐던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도 바로 다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대통령실이 그렇게 밝혔으니까 그 장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첫 순방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여러 스케치 중심의 여러 장면들이 더 화제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저희는 이제 조금씩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의 양자 정상회담은 일단 나토 정상회의 전에 무산이 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4분 정도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 첫 대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정업 변호사님, 한 4분 정도 두 정상이 대담을 나눴다고 하는데 사진은 포착되지 않았어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취임과 지방선거층을 축하한다는 기시다 총리 얘기에 일본의 7월 참여연 선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한일 간 현안은 조속히 해결되자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 뭐 이런 정도의 3, 4분간의 환담을 나눈 두 정상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앞으로 두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으로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전임 정권은 이제 문재인 정권은요. 주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이쪽에 중점을 뒀다면 윤석열 정권은 이제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 그 중점을 둘 것 같아요. 일본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 법치나 인권이나 이런 데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 동맹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3월 1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을 시절 때 15분간 통화를 이미 했고요. 그리고 이제 취임식에도 외무상이 이제 일본 친서를 전달했지 않습니까? 저는 일본하고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향은 바로 이제 미래지향성이 돼야 된다. 너무 이게 과거사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협조를 하는. 그래서 이제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이제 역할이 기대되고 제가 마지막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국내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됩니다. 국내에서 여야가 싸우더라도 그거는 이게 국경선에서는 멈춰야 돼요. 예. 외교에 어디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노르고 악순이 나토 총장이 사정상 못 만난 걸 또 이게 홀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게 야당이 비판하는 건 좀 지나치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번 나토 정상회담의 회의에 참석한 목적도 이제 뚜렷해진 듯합니다. 문재인 정권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는 경제 안보 전략의 새 틀을 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대안인 시장이 필요하고 또 다변화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근본 순방의 경제 외교의 키워드가 무엇이냐인 것입니다.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에 대한 정상 세일즈 외교의 시작입니다. 이번 순방은 일단 원전, 방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계속 이런 그 주력 산업의 어떤 리스트가 추가될 것입니다. 경제수석이 중요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가 끝나간다.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도원 의원님, 결국은 좀 유럽 시장에 눈을 돌리겠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보관과 생각인 것 같거든요. 세계 경제를 크게 보면은 역시 미국이 가장 크고, 그러니까 유럽의 개별적인 국가가 아니라 EU로 보면 그다음에 EU가 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 시장이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세계 그 3대 경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중국과는 우리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그동안은 서로 이제 보완되는 그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자재를 수출하면 그걸 가공해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느덧 중국도 많이 올라와 가지고 이제 우리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협력 그 파트너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눈을 돌리는 거고, 요즘은 경제가 안보와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안보가 경제고 경제가 안보다. 예. 그래서 어떤 이념이라든지 생각, 가치가 같은 거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보다는 유럽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지금쯤은 그 중국이 주는 우리에게 가까운 이웃이고 또 많은 협력 관계를 그 유지해 왔지만 조금은 안보와 경제 면에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예. 새로운 파트너 유럽을 향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경제수석의 저 말,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다.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여러 견제들이 좀 심하기 때문에 또 하나 더 있는 건 이 부분이거든요. 화면을 좀 볼까요? 사실 윤 대통령이요, 최근에 원전 공장 방문해서 지난 5년간 원전, 탈원전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했다. 직설학법을 썼었는데, 이번에 폴란드도 만나고 정상도 만나고 체코 정상도 만난다. 여기서 좀 윤 대통령이 직접 원전 세일즈를 할 계획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은 가성비 면에서, 그러니까 적은 가격으로 가장 효율적인 원전을 만든 데 있어서는 전 세계 거의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전혀 모순되는 정책을 써왔단 말이에요. 국내에서는 원전을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쪽으로 계속 밀어붙이면서, 그러면서 해외에 나가서는 우리 원전을 사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그게 설득력이 있을 리가 없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대통령이 좀 격한 용어로 이제 바보 같은 정책을 썼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장점인 이 원전 기술, 이것을 해외에 수출하려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저는 뭐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건 경제수석이 그 중국 통한 수출 호황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셨잖아요. 그게 중국에는 어떤 사인을 줄까? 그냥 그게 경제수석이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고 평론가들이라든가 분석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대통령실에서 굳이 규정해서 그러니까요. 중국보다 유럽에 좀 눈을 돌리고 있다는 표현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걸 대놓고 안 했으면 어떻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은 이제 향후 한 10년 또는 뭐 20년간 그 전 세계에서 원전 그 시장이 한 1,000조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 가운데서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우리가 이제 특히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인데 이게 한 400에서 500조 정도. 그런데 지금 그 세계 원전 시장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거의 그 싹쓸이 하다시피 한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중 갈등 때문에 러시아, 중국에 대한 조금 기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충분히 많은 그 수주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나토 그 정상회의 참가국 가운데 폴란드하고 체코가 구체적으로 원전 건설 계획이 있고 또 그 한국의 원전 기술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정상과 회담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그 어떤 그 성과가 나오지 않나 굉장히 기대가 되고. 알겠습니다. 우리 원전 기술은 3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 가격을 굉장히 싸게 만드는 능력이 있고, 둘째, 기간을 굉장히 단축하는 능력이 있고, 세 번째, 저놈은 가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 경쟁력을 다시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일전에 지금 김종인 국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굳이 우리 대통령실이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있냐라는 분석도 동시에 해주셨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정책에 대해서 꽤 비판적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현 정부가 굉장히 중국 편향적인 이런 정책을 써왔습니다마는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중국의 청년들의 대부분이 또 한국을 싫어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미일의 튼튼한 이런 공조를 가지고 또 거기에 기반해서 중국을 상대했을 때는 서로가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양국 국민들이 서로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을 가졌는데 이 정부에 들어서서 이렇게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쓰고 미중 간의 중간자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결국 관계가 나쁜 것으로 끝났습니다. 반중 정서는 정서고 일단 뭐 경제는 경제니까 좀 다른 결일 수 있는데 이승훈 변호사님. 바로 중국 관영 매체에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의존해서 외교적 독립성을 상실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더 복잡할 것이다. 어쨌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기조 이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같은 경우는 저런 어떤 발언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 이유는 아마 나토에서도 중국을 위협 국가로 지정을 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적대적인 국가로 어떤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도 러시아와 함께 미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영 매체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저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미일 공조는 튼튼히 해서 북핵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하면서도 또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의 어떤 부품 소재 문제 그리고 값싼 농산물 문제 여러 가지 경제 교육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중국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미국이나 어떤 나토 등을 통해서 경제적 실익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선을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잘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 실제 북핵 위협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을 도외시한다고 한다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도 중요하지만 예.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도 꼭 필요한 사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 전반적인 기조가 유럽으로도 한번 경제적으로 눈을 돌려보자 이런 기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